사실 저는 뭐 의원님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됐긴 했는데 좀 종국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음. 지기현 판사는 왜 지금껏 하지 않았던 선택을 두 가지나 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그 뒤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판사로서 법리적 해석만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연계점이 있는 것인지 저는 너무 아니면 검찰과도 이게 약속된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각자의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우연치 않게 맞아 돌아가는 것인지 전 이게 전혀 이 연결고리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중요한 네.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한 판사 출신 저로서는 더군다나 네. 법사위 간사 입장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뭐 내란 세력과의 무슨 뭐 공모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연결고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 재판부에 네. 근데 소위- 왜 이런 이례적인 이 판단을 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 재판부고 그중에 내란 속의 현직 대통령의 사건을 재판하는 담당 재판장이 네. 내란 속에 측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도 아닐 뿐더러 신무정은 인사권자가 윤석열입니다. 네. 검찰총장을 내다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기조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무정을 누구 봐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고 이것은 신무정이 90%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서 한 거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란 세력과의 자기도 연루돼 있는 그런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당연히 총장으로 예견되지 않은 사람을 총장을 시켜준 그것에 대한 보온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기현 부장 판사를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다 믿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건 과한 조심스럽긴 하죠. 과한 진짜로. 상상인데 네. 첫째 이미 이 결정 구속 취소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의 두 군데의 명문으로 있는 것을 위반 배치된다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습니다. 즉 네. 구속 기간은 일로 계산하라고 돼 있지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틀린 거고 이번에는 체포 적부심 기간 동안 9시간 반인가 10시간 반인가 네, 10시간 10시간 반 동안 32분. 네. 그 동안에 기록이 서부지방법원에 가 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위한 네. 이건 아주 제가 최강도로 비판하는 겁니다. 석방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라고 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석방을 위한 결정이었다. 뭐가 비겁하냐? 그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장차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 명태균 씨도 왜 나는 그거 적용 안 하냐고 하잖아요. 전국의 구속 취소 피고인들이 신청한대요. 예. 예, 전국의 피고인들이 왜 나는 그거 네. 왜 적용 안 합니까? 할 겁니다. 자, 인권 보호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의문을 가졌던 거 보입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판사가 그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렇죠. 왜 판사들에게 엘리트 법관들에게 최종적으로 정치권은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거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싸우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 직군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트들하고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양심과 능력과 품성을 믿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지기현 판사께서 이제 그 판단을 미뤘다, 좀 비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네. 수사권의 의문을 품은 것 같고요. 의문을 품었다면 본인이 수사권 있다 없다로 결론을 내고 그걸로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그렇지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시는 아니 자기 거예요. 결정문에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바로 대법원으로 가야죠, 재판이. 지기현 판사는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당연하죠. 예측하고 그렇게 했겠네요. 상급심을 언급한 얘기는 내 결정에 항고해달라. 즉시 항고를 하면은 석방이 안 되니까 7일간의 숙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네. 사이에 사회적인 공론화도 되고 여론 수렴도 되고 전문가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논쟁도 할 거고 그것을 깡그리 그걸 제가 말한 심급의 이익이라는 게 그겁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명의 판사에게 저 생사 결정권, 운명 결정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심우정이 뭐가 안 돼? 그걸 뺏은 겁니다. 그럼 전 걱정되는 게 그 지기현 판사는 대법까지 가서 이 문제를 좀 공수처가 수사한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법의 판단을 받으면 본인도 편안하게 1심 재판, 형사 재판을 진행할 텐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 자체가 기소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심 있는 거죠. 재판부가. 공소기각이 유력하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전 지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안 괜찮아요, 의원님.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다시 잡아놓으면 돼요. 다른 거 그걸 또 있으니까. 해. 다시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잘 보세요. 네. 내가 위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면만 되면 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잡아놨는데 문제 없고요.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재구속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받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 검찰로 하여금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어야 되는 거. 비겁하셨네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검찰의 이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서 형사재판 1심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말았네요.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말았네.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본안재판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판사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오늘 공수처 차장한테 갔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이미 고발장이 다 곽종근 그 특수연사령관을 포함해서 고발장이 다 들어왔고 그건 동시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고발장이 들어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면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것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번 판사는 내란죄를 위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죄는 원래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를 개시해서 하다 보니 내란죄라는 사건이 인지돼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권이 생기는 구조예요. 네. 선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은 직권남용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란죄를 구성한 거예요. 이 내란죄 안에 직권남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우가 없는 거예요. 선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죄 안에 포함된 직권남용죄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동시에 고발되고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비를 그게 왜 잘못된 겁니다.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네. 뭐가 문제됩니까? 왜 그것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로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죄 안에 수단과 방법으로 직권남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고발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것에 근거해서 한 수사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자신 없이 그렇게 판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라면을 예로 들면 이 내란이 라면이면 계란을 위에 얹은 게 아니라 계란을 풀어서 젓가락으로 휘저어 섞였거든. 이 내란이라는 계란 안에 좋은 편이야. 네. 물 끓기 전에 직권남용이라는 계란이 안에 풀려서 다 국물 안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데 그거면 어떻게 계란만 뽑아내냐 이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장원 씨는 장원감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네. 시청자들께서 이게 걱정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걱정. 그러니까 아니 난 이건 진짜 하고 싶어. 네, 이렇게 말씀 좀 의원님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법 전문가시고 네, 그러니까. 판사도 하셨고 네, 법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네. 법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법 걱정이 시스템에 많으세요. 대해서 일단 그렇게 우리 의원님처럼 해박하지 않고 지금 이 건건별로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안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이렇게 한 수 두 수 뒤의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안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걸 좀 헤아려 주셔야 저희 돼요. 시청자들 예. 안심 좀 시켜주십시오. 장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을 푼 라면을 고객이 원해요. 계란을 푼 라면. 그러면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잖아요. 그다음에 계란 종종 조리법 중에는 라면 사리가 좀 익은 뒤에 맨 마지막에 계란을 깨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이 지금 이 담당 재판부 지기현 부장이 네.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네네.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표현도 없으니까. 아니야, 휘저어서 너가 들어가져 있다니까. 근데 장원 씨 네. 표현에 의하면 물이 끓어서 라면을 넣을 때 동시에 계란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렇죠. 풀어져 있죠 지금.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고객이 원하는 쪽에 계란 푸는 라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한테 특수본의 역할이 있어요. 뭐 특수본 제가 뭐 박수현 특수본부장하고 이제 그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제가 연설할 때 이름 불렀다고 이제 그 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아유 그러고 나서 5시간 넘게 돼가서 팔짝 납작 엎드리는 애들 보니까 참 검찰에 희망이 없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수본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나가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높다. 관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혹시라도 심우정 검찰총하고 통화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아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할 것에 대비해서 없을지도 몰라요.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본이 그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재판부에 재구속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여하튼 뭐 지금 보시기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 걱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뭐 문제 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묻게 되네요. 이거는. 네. 계속 평의를 계속했는데 네. 적어도 평의가 이제 평의와 마지막에 평결 선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변론 종결을 했고 그 뒤에 평의를 계속해 왔고 평결이라 하면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결심은 선고 전의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요. 기자로 치면 팩트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것이 헌법에 어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합의, 이 세 가지 합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소위 이 노이즈, 잡음, 제가 그래서 오늘 내일 공보관 브리핑을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까지는 브리핑이 없었어요. 내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변론 재개 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수로 통할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의 단계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까지를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해가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확정, 즉 군합발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포고령도 엉망이고 개판이란 말로 나올 뻔했습니다. 포고령 이론도 엉망이고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증언했듯이 절차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러면 다 사실관계는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도 그것을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대성 여부만 남은 거고 그럼 중대성 여부에 관해서 8대 0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네. 남아서 저는 오늘 내일까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만 국민 여러분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는 적어도 윤석열 석방 전의 얘기니까 네. 지금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네. 윤석열 파면을 좀 기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걱정 안 하고 의원님 믿고 일단 제 시간에 잡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원 씨다운 편하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낙제급입니다. 자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긴장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쨌든 긴장하시되 마음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가지시라는 말씀을 지금 의원님께서 네. 하셨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만 의원님은 믿겠습니다. 그 대신.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 씨 만나고 오셔가지고 저 황금폰 실물 사진도 공개하시고 하셨는데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이제 접촉했다는 뭐 정황 증거 나오고 뭐 이제 뭐 정황 증거 아니고 직접 증거. 직접 증거죠. 예. 니까요.
뭐 목숨 걸고 조선일보 폐간까지 나오고 뭐 네. 별별 말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올 게 있는지 그리고 나올 이제 게 있습니다. 예. 좀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비상행동이라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양해를 얻어서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라도 명태균 씨를 또 4차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명태균 씨의 이제 그 남상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창원에 이제 명태균 씨가 거의 친구와 다를 바 없는 네. 그냥 변호인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소위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구속될까봐 아니 내가 다 해서 당선시켜줬더니만 이거 명태균 씨 워딩입니다. 당선시켜줬으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막아줘야 돼. 예,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3차 제가 면담할 때 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의 딜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화를 한동훈 전 대표한테 화를 내야지 왜 조선일보한테 화를 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2차 면담 때 검찰의 수사가 한동훈을 띄우는 수사일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오세훈, 홍준표 다 이제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아무 관여가 없는 걸로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아까 그 가까운 관계인 정말 변호인 이상의 관계인 남상권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한동훈도 살아남지 못한다. 네. 이 얘기를 저하고 한 3번 정도 이상 했었습니다. 전화로도 했고 네네. 만나서도 얘기했고. 그게 뭐냐고. 네. 그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직은 알려줄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표 때 얘기해요. 비대위원장 때 얘기해요. 비대위원장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나가면 갑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던 시절에 예, 정말로 나가면 갑니까? 예,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부장 계시니까 네. 전 정치부장입니다. 전 정치부장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네. 네.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네. 윤석열 석방되면서 그냥 깨꾸락집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럴 끝이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새로 나오는 거는 주로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한동훈이 고개를 조아렸던 이유는 분명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말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관련돼 있을 것 같다는. 비대위원장 일지를 한번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와, 얼마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걸 좀 약속하고 가셔야. 오늘처럼 장원급제가 계속된다면 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의원님? 예, 예. 자, 그럼 요즘식으로 약속.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용욱 부장님하고 아주 네. 즐겁게 잘 다시 또 의원님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예. 풀렸습니다. 예.